283페이지 3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37번 문제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선은요. 빌로스 원 오퍼레이션인데 예전에는 여기다 어포스트로피 s를 붙였었는데 요즘은 정식 용어는 s를 붙이지 않죠. 그래서 빌로스 원 오퍼레이션, 빌로스 1 수술이라는 거고요. 자, 요게 나오는 계통은 소화계통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빌로스 원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가스트렉토미예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네, 가스트렉토미라고 해서요. 이 가스트렉토미는 결국은 뭐예요? 위절제술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위를 자르고 나서요. 위가 이렇게 생겨있는데 위를 딱 잘랐습니다. 요 끝에 있는 12지장 놔두고 여기 식도에서 위를 요만큼 잘랐겠죠. 자른 거를 그대로 놔두고 나오진 않았겠죠. 위를 여기를 잘랐던지 어디를 잘랐던지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고요. 위에 남은 부분과 위에 남은 부분과 어디를 연결을 해주냐? 12지장 끝을 연결을 해준다. 네,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요렇게를 잘랐습니다. 그럼 위에 남아있는 부분과 12지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수술을 우리는 빌로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트렉토미 플러스 뭐를 해주냐? 가스트로 12지장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듀오데노 스토미는 뭐예요? 문합술이라는 뜻이죠. 관과 관을 연결을 해주는 거. 요렇게가 가스트로렉토미 플러스 가스트로듀오데노스토미 요게 빌로스 1입니다. 빌로스 1이 있지만 이제 빌로스 2라고도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빌로스 2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위를 잘랐는데 어디까지 잘랐냐? 12지장을 지나서 공장 부분까지 다 잘라냈다. 그러면 위에 남은 부분과 공장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해줘야겠죠? 그게 빌로스 2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가스트렉토미를 해줘요. 똑같아요. 위를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가스트로 자, 여러분 공장이란 용어는 뭡니까? 제주노죠. 제주노 스토미 문합을 한다. 제주노 스토미 해서 위 공장 문합술을 하게 되면은 빌로스 2라고 하고요. 빌로스 1은요. 12지장까지 연결을 해준다. 답을 고르는 거는 가스트로듀오데노스토미라고 하는 게 빌로스 1 오퍼레이션에서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3페이지 38번 문제에 봤더니 빌로스 2 오퍼레이션이 뭐니에요? 자,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할 때는요. 빌로스 1과 빌로스 2 수술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위를 절제를 한 다음에 나머지 위와 12지장을 연결하는 거. 소장은 많이 안 잘랐어요. 위만 잘랐어요. 하는 경우에는 12지장과 연결하는 거를 빌로스 1이라고 하고요. 빌로스 2는요. 12지장도 좀 잘라냈어요. 위하고 남은 부위인 공장과 연결을 했다. 요거를 빌로스 2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로스 2는요. 위 절제술로 위와 공장을 문합을 했고요. 빌로스 1은 위와 12지장을 문합을 합니다. 그럼 용어 한번 볼게요. 가스트로듀오데노스토미 뒤에 문합이에요. 이게 관과 관. 위의 관과 창자의 관이 붙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음식물이 흐르게끔 해주는 거. 이걸 문합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스트로듀오데노스토미라고 얘기를 하면요. 위 12지장 문합술 또는 빌로스 1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제주노 일레오스토미는요. 공장과 회장을 문합을 했다. 이쪽에 파열이 있어서 문합할 수 있겠죠. 엔테로 콜로스토미라고 하면 소장 결장 문합술.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주는 수술. 듀오데노 제주노스토미 하면은 12지장과 공장을 연결해준다. 요거는 12지장과 공장이죠.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 요게 빌로스 2, B2 수술이에요. 그래서 가스트로와 제주노가 문합이 되는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5번이죠. 298페이지 13번 문제. 내분비생과 분비 호르몬이 잘못 연결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분비 계통 문제이고요. 자, 요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샘과 분비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서 내분비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을 먼저 보면은 자, 여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고요. 시상하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예요? 뇌하수체라고 해서 피추어터리 글랜드에서 뇌하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과체라는 파이니얼 글랜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갑상선, 사이로이드 글랜드, 그 다음에 뭐 흉성과 심장, 신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의 아드레날 글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관도 있고 췌장선도 있지만 생식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요,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에 봤더니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으로 나눠집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아데노 하이포피시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 같은 경우에는 뉴로 하이포피시스, 신경 뇌하수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요, ACTH라고 그래서요, 부신에 있는 피질을 부신 피질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나오고요. 뭔가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TSH라고 그래서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아데노 하이포피시스 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GH라고 해서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요. PRL이라고 해서 프로락틴이라고 해서요. 프로락틴이 뭐예요? PRL 프로락틴이라고 해서 적분비 호르몬. 그 다음에 FSH, LH는 생식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포 생성 자극 호르몬, 남포 생성 자극 호르몬, 또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가 이제 MSH 같은 경우에는요. 멜라노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멜라닌 세포의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자, 요렇게 돼서요. 아마 여기에서 잘못 연결된 거를 골라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4번에 있는 거 맞죠? 아데노 하이포피시스에서는 프로락틴이 나온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요. 뇌하수체 후엽과 같은 용어가 뉴로하이포피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로하이포피시스에서는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자궁을 자극하는 호르몬과 ADH라는 우리가 방광에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티다이우렉틱 호르몬이라고 해서요. 방광의 배뇨를 이제 막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뉴로하이포피시스와 옥시토신 맞는 짝꿍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갑상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갑상선 호르몬에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 부갑상선이라는 용어는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라는 용어고요. 이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2번에서 칼시토닌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칼시토닌은 근육 내에 칼슘을 저장하는 호르몬으로 이 칼시토닌은 갑상선 호르몬에서 갑상선이라는 기관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은요. 13번에 2번이 되겠죠. 자, 파이니얼 바디 소울방울 세움은 멜라토닌과 관련되는 이제 내분비 호르몬 기관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거는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파라사이로이드 부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은 부신 피질이라고 하면은요. 부신 피질은요. 에드레날. 자, 레날이 어디예요? 신장 위에 애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신이라고 하고요. 피질은 겉질을 얘기를 합니다. adrenal cortex. 이렇게 하면 겉해질이에요. 부신이 이렇게 있으면 부신 겉해질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가 있냐요. 그래서 부신 피질 기능 항진과 관련되는 거. 아까 전에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속질이라고 하면은 메줄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드레날 메줄라에서 나오는 거는 심박동과 관련되는 호르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의식불명,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혈액량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을 밖에서 주입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심박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실이 나오는 의학 드라마나 응급실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 3개, 뭐 에피네프린 2개, 뭐 이러면서 의사 처방이 나가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박동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아드레날 콜텍스라고 하면은 부신 겉질, 여기에 기능 항진됐을 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부신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있냐면 성호르몬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호르몬과 대사와 관련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사 호르몬은요. 뭔가 축적을 하게 한다든지 근육의 지방을 축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대사 호르몬으로 나와요. 갑상샘하고는 반대죠. 갑상샘은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호르몬이라면 부신은 이런 것들이 어딘가서 축적되게 근육에 저장되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들이 과잉되게 되면 자,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여자든 남자든 성호르몬은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부신에서는 남성, 여성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부신 피질이 기능이 항진됐다라고 하면 이 남성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서는 과잉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성화 현상. 예, 남성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딘가에 털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조금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남성형의 체형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부신피질 기능 항진이 되면 알도스테로니즘이라고 해서요. 요 알도스테론증이 아마 그런 증상하고 많이 관련이 되고요. 또 여기서 쿠싱즈 디지즈, 문페이스. 자, 쿠싱 디지즈의 문페이스와 오베서티라는 비만이라는 증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쿠싱 증후군은요. 이 부신피질 기능 항진에 의해서 오는 대표적인 진단명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증상이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든지 몸에 지방이 심하게 축적돼서 많이 먹지 않는데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기능 항진과 다 관련되는 증상 및 진단명이고요. 에디슨 디지즈는 얘랑 반대예요. 그래서 부신피질 기능 저하로 부신피질이 기능 저하가 돼 있어서 저혈압이 특징이라든지 쇠약하다든지 굉장히 많이 힘이 없다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골라주면은 에디슨즈 디지즈 에서 답 4번이죠. 자, 3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예요. 37번 문제를 봤더니 안면신경마비를 뜻하는 용어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라는 건 얼굴마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얼굴이 마비되는 거를 뜻하는 거는 우선은 벨스 팔시가 얼굴 신경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벨스 팔시가 안면 신경 마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벨스 팔시 안면 신경 마비. 자, 이거는요. 틱장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그 다음에 파랄리시스, 아기탄스라고 하면은 진전마비, 떨림마비, 파킨슨 디지즈랑 같은 용어죠. 파킨슨이즘 파킨슨병하고 같은 거고요. 파킨슨이 뭐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추체회로라고 해서 비틀비틀 걷게 된다든지 나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비틀비틀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요. 떨림 증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킨슨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와는 벨스 팔시가 맞는 용어입니다. 38번. 중년에 시작되는 원인 불명의 치매를 뜻하는 것은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혈관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치매도 있고요. 뭐 퇴행성 치매라고 해서요. 뇌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치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요즘 젊은 사람이건 중년 40대, 50대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노인만 생기는 치매는 아니고요. 특정 봤더니 뇌의 주름이 점점 적어져 있더라. 이런 치매들을 우리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의 진단명 중에서 좀 이게 다빈도로 나오는 진단명이죠.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컨커션, 뇌진탕, 벨스팔시, 아까 벨마비 뭐라 그랬죠? 안면 신경마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레브럴 엠볼리즘이라고 하면은 엠볼리즘이라고 하면 뇌색전증이라고 그래서요. 뇌혈관에 뭐가 찼어요? 이물질이 차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뇌색전증, 뇌혈전증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피딱지가 맺혀져 있는 거를 뇌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27페이지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있는 85번 문제는요. 스파이널 태핑 시 천자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스파이널 태핑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스파이널 태핑은 뇌척수액 검사라고 해서요. 신경계통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척수액, 몸속에 있는 척수액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약재를 척수강에 주입하기 위해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꽂아 어디에서 채취를 하냐? 거미막 및 공간, 거미막이라는 건 서브 아라크노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요 밑에서 찔러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거미막이라는 건 뇌에만 있는 거 아니야? 뇌부터 해서요. 척추까지를 다 싸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척추, 우리 이제 경막부터 해서 신경계통 전체를 뇌부터 해서 척추까지를 다 싸고 있죠. 이때 가장 바깥의 막을 우리는 경막이라고 합니다. 듀라메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듀라메터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지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라크노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경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막이 있고요. 그 지주막 밑에는 거미막 지주막하라고 해서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척수액을 뽑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지주막 다음에는 바로 척수신경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척수신경을 싸고 있기 때문에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가장 말랑말랑한 막인 연막, 피아메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가 되는 게 이제 우리 머리부터 이제 뇌부터 해서 척수까지 싸고 있는 막들입니다. 그런데 척수액을 채취하는 공간은요, 요 거미막 및 공간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는 거미막 및 공간에서 척수액을 채취를 해서 이제 뭐 백혈병이 있는지 혈액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주랄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경막의 공간이라고 그래서요. 경막 위쪽에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경막 위쪽에 있는 공간은 머리도 뇌도 그렇겠지만 척수도요.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밖에서 외상성 상처를 입었을 때 경막의 공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손상이 있다 할 때는 에피주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스파이널 태핑을 하는 천자하는 장소는요. 신경계통 검사를 할 때는요. 허리뼈 사이에 있는 요추뼈 3, 4번 사이에서요. 거미막 밑에 들어가서 채취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128페이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 생식기계 계통의 문제이고요. 네프론을 구성하는 것끼리 모아놓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프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생식기 계통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프론은요. 신장에서 키드니에서요. 키드니의 이제 가장 작은 이 네프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네프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의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이 네프론은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장은 결국은 하는 게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 유레터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네프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라는 것 자체는요, 전체 신장에 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네프론에 속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안에 네프론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는요, 레날 콜텍스, 레날 메줄라, 레날 펠비스라고 해서요, 콜텍스라고 하면은 신장의 겉에질, 레날 메줄라 하면은 신장의 속질, 그 다음에 레날 펠비스 하면은 신장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깔때기의 역할을 하는 신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네프론
네프론 하나하나 단위에는 요런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네프론 콤팟 단위는요. 우선은 혈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서요.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게끔 콜텍스와 이런 데서 이제 노폐물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요. 요세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린 이페로스 튜블이라는 요세관들이 나오는데 이 요세관은요. 곱슬 요세관, 꼬불꼬불 곱슬 요세관부터 해서요. 보호만스 캡슐은 사구체를 싸고 있는 이제 보호만 낭인 거죠. 그 다음에 프록시말 튜브, 근위요세관, 그 다음에 헬렌스 루프 해가지고 꼬부라지는 헬렌스 루프, 그 다음에 디스탈 튜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모아져서 밖으로 나가는 콜렉팅 튜블 요런 것들이 다 모아지는 게 네프론입니다. 그래서 요세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 사구체를 싸고 있는 보호만스 캡슐 요렇게가 이제 들어가는 게 네프론입니다. 그럼 네프론에 속하는 것들을 이 조합형에서 찾아보면은 보호만스 캡슐, 글로메룰러스가 사구체라는 뜻이죠. 사구체, 그 다음에 헬렌스 루프 이렇게 길게 동그랗게 꼬아진다 하는 요세관을 헬렌스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그 다음에 레날 콜텍스는 아니죠. 메줄라도요. 그 다음에 콜렉팅 튜블 얘네들이 다 모아져서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뽑아져서 나가는 집합세뇨관 해서 니은 디귿 리을 비읍 해가지고 답을 고르면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335페이지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문제. 비뇨기계 결석증이 있을 때 느끼는 특징적 통증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뇨기 계통이기 때문에 룸바고는 허리 통증이거든요. 허리 통증도 있을 수 있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뇨기 계통에 어디에요? 뭐 신우라든지 요관이라든지 이런 데 돌이 생기면은요. 굉장히 심한 갑작스러운 통증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콜릭이라고 해요. 급통증이에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요거를 우리는 콜릭이라고 해서요. 비뇨기계 결석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콜릭 증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헤드에이크는 두통, 머리가 아픈 거죠. 팬톰 페인이라고 하면 환상 통증, 헛통증인데 우리 팬톰이 뭐예요? 유령이라는 뜻이죠. 유령이 뭐냐면 사지가 있어요. 사지가 있는데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절단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아물었는데도 요 밑에가 다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유령 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통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환상 통증, 헛통증이라고 합니다. 디스파지아는 연화곤란이라고 해서 디스 어렵다. 목 넘김이 어렵다. 요거를 우리는 연화곤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35페이지의 33번은 비뇨기계 결석증이 있었을 때 콜릭, 산통, 급통증이 일어나게 되죠. 자, 338페이지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의 임신의 호발 부위가 어디니에요? 자, 자궁의 임신의 호발 부위는 이라고 돼 있어요. 호발이라는 게 뭐예요? 다빈도로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냐? 이거를 묻는 거고요. 우리가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임신 중에서 1%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자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난소가 있고요. 나팔관이 있습니다. 나팔관이 있죠. 그 다음에 자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있고 질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팔관이 있어요. 나팔관이 이렇게 관이 길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조금 짧게 그려놓긴 했지만 여기가 자궁이에요. 아이는 착상이 자궁에 돼야 돼요. 그런데 난소에서 배란이 되고요. 스펌이 들어왔어요. 수정이 됐는데 이 수정이 난관에서 된 다음에 여기 착상을 할 때는 자궁까지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길 내려오다가 이 난관에서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난관에서 아기가 크는 듯해요. 임신 호르몬도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난관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꽉 차게 돼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난관에 자궁에 임신이 됐다 해서 난관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정이 됐을 때 복강 내에 가서 착상을 한다든지 또는 난소 내에서 착상을 한다든지 정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맥낭이라고 그래서요. 질하고 방광 사이에 있는 공간이죠. 요 컬드싹이라는 맥낭에서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거는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난관에서 그냥 임신이 되는 오바리 덕트, 난관
임신이 되는 자궁의 임신이 가장 다빈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347페이지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자, 무슨 용어냐면요.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유방, 겨드랑이, 림프절, 가슴 근육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방암이 생겼을 때요. 겨드랑이 림프절,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부터 우리 유방 조직까지 다 잘라내야 되는 가슴 근육, 그리고 유방 전체를 절제를 해야 된다. 이유는 뭘까요? 암이 있는 원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걸 모두 싹 잘라 나오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수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radical 마스텍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디컬이라는 말이요. 근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내는 거를 우리는 레디컬 마스텍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근치적 유방절제술, 병이 있는 부분을 다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방조직이 있어요. 유방조직이 있을 때 종괴절제술이라면 유방암이 여기 있다. 그럼 요 부분만 절제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부분 건들지 않고 요 유방암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딱 떼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에 폴립이 생겼을 때 폴립만 탱강 다 자르듯이 암이 있는 병변 부위만 딱 잘라내는 거를 우리는 룸펙토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룸펙토미. 자, 단순 유방절제술 심플 마스텍토미 같은 경우에는 뭐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병이 원인이 되는 곳을 다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유방 하나를 완전히 그냥 절제를 한다. 이거를 우리는 샘플 마스텍토미, 특별한 이유 없이 유방을 절제를 한다. 파셜 마스텍토미 하면 부분이죠. 부분만 절제한다. 한쪽의 유방 부위만 이렇게 절제를 한다. 아니면은 가슴 근육 부위만 이렇게 절제를 한다 해서 파셜은 부분적 유방 절제술. 마스토펙시라는 거는요. 유방이 좀 처졌어요. 처진 경우에 이 근육을 잡아당겨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그거를 유방 고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Radical Mastectomy. 자, 그 다음에는 360페이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시를 뜻하는 용어예요. 난시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시, 원시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시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 원시는요.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요. 돋보기 같은 거 써야 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되는데 난시는 뭐냐면 약간 퍼져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력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거, 명확하게 딱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거를 우리는 난시라고 하고요. 난시를 뜻하는 용어는 에스티그마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의 아파키아는요. A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파코는요. 수정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렌즈라는 뜻이죠. 우리 눈에서 렌즈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은요.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파키아 하면 수정체 없음증이고요. 마이오피아 하면은 근시죠. 마이오는 근육이고요. 오피아 하면은 시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거는 근시라고 해서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점점 멀어질수록 잘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는 근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비스머스는 사시예요. 눈동자가 중앙에 있지 못하고 한쪽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합니다. 하이퍼메트로피아는 원시, 하이퍼 멀리 있는 메트로 거리가 피아. 오피아, 시력.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거를 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